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의 조사가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추대론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내용은 정화순 논술위원께서 정리해 주시죠. 아직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았고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출마와 선을 긋는 듯한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지지세가 심상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 시점을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요때가 이제 한덕수 총리 대망론, 차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하니 막 이제 이게 뭉게뭉게했던 시기죠. 네. 오늘 조사, 지금 말씀드리는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한 조사고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죠. 대선 차기 후보 적합도로요. 48.8%인데 아까 편상호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세 번째 지금 회색 막대기로 보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6%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을 바짝 쫓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 지금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그 밑으로 쭉 하니 지금 도열해 있습니다. 이런 그 결과들이 지금 한덕수 이 총리가 사실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라는 말도 한 적이 없고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게 거의 이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는 안 나설 것처럼 시사를 한 또 했지만 여전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런 이 깜짝 지지 선호도가 나온 거는 보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트럼프와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가 대선 나가냐 물어보고 안 하고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대선 후보로 이 유권자들이 인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양자 대결 조사를 보면 더 나오는데요. 네. 아까는 김문수 전 장관에 비해서 3위였잖아요. 네. 양자 대결을 하면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 후보로서는 가운데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54.2%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27.6% 격차가 물론 더블 스코어 정도가 납니다. 네. 하지만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은 김문수 전 장관,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 이 모두보다 훨씬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론 큰 차이는 납니다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국민의힘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 관전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복귀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경쟁을 했을 때 절반 정도 지지율에 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자, 한대행의 이런 높은 지지율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로는 승부가 안 나니까 외부 영입을 통해서 활로를 열어볼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이제 극보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이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누군가 하나가 페이스메이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들을 그 내부에서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한덕수, 김문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등을 쥐고 1, 2위를 하면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이런 어떤 경선 과정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염두에 보면 그나마 플러스 요인은 좀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본래 안정적이고 자기 개인 카드는 절대 안 쓴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인사가 아닌데 거의 결과가 뻔히 내다보이는 대통령 선거에 본인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웅식 실장님은 네.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이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하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1대1 구도가 되면 뭐 당시의 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민심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당에서 조금씩 한덕수 대행에 대한 차출 그리고 뭐 옹립 네. 뭐 이런 분위기 단일화 이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게 과거에 떠올렸던 비슷한 사례가 2002년에 당시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던 노무현 당시 후보가 네. 지지율이 급전직하해서 떨어지니까 당 바깥에 있던 정몽중 당시 국민통합 21 대표를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쪽하고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극적으로 결국 노무현 후보가 그때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비슷한 게 또 2012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반짝 높다고 해서 세볼만 하다 해서 그분을 옹립하는 것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전 경우는 아니었던 게 우리 당의 경우는 지금 경선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선으로 그때 노무현 후보가 선출됐던 후보가 있던 다음에 그 후보가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 다른 사람과 연대를 해보겠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나마. 근데 지금 우리 당은 경선을 시작도 안 했어요.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당의 경선을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당 밖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으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우리 당 소속이 맞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엄연한 해당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경선에 김을 빼는 거예요. 당의 경선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당 소속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전 누가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가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분이 뒤에서 기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분명히 기득권에 저는 유리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이 상식적인 수준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당의 경선도 시작도 안 했고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선출이 돼서 그분의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고 바람을 불을 일으켜서 우리 당이 다 일심 단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경선 시작 전에 딴 사람한테 옹립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당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엄중하게 이건 해당행위로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화순 논설위원,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이 갖고 있던 표는 그럼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서 갖는 강점이라는 것은 결국 중도 확장성이겠죠. 그러니까 이 집토끼가 아닌 산토끼에 보다 어필할 수 있는 후보라는 뜻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두 변수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사라지면은 결국은 이 이전의 후보들을 지금 우리가 이 분류해 볼 수 있는 게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와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반탄에 속하는 후보가 이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후보 뭐 이 정도 될 거고요. 찬탄에 속하는 후보가 한동훈, 안철수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중도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찬탄 그러니까 네. 탄핵에 찬성한 후보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네. 요거는 이제 찬탄과 반탄으로 구분했을 때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중도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전에 봤을 때 그래도 좀 합리적이었던 후보였다. 조금 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정치인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따지자면 글쎄요. 뭐 안철수, 한동훈 네, 뭐 홍준표 후보로도 뭐 좀 이동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홍준표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고, 자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에 명백히 이제 찬성했던 그런 후보들인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 중도 확장성에 있는 두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분이 국민의힘 경선에 나오지 않게 되면 앞으로의 국민의힘은 약간 중도 확장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경선판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후보에게 표가 옮겨갈 것이냐라는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아까 그건 정하수 의원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전에 일단 우리 당의 경선판 자체가 힘이 빠지게 돼버린 거죠. 그래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국민적인 어떤 메시지를 계속 합리적으로 내왔던 목소리를 내왔던 분들 두 분이 지금 빠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조금 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특히나 그 표가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더 먼저 들 수 있냐면 오히려 저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 두 분들이 빠진 이 경선이 상당히 우리 당으로서는 좀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을 해서 이제 후보들이 링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을 시작할 텐데 그 과정에서 본다면 중도의 확장성과 합리적인 목소리 그리고 탄핵 찬성이라고 하는 탄핵 찬성은 사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계엄에 대한 단호한 반대죠. 네. 계엄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했던 사람으로 친다면 한동훈 안철수 두 분이 그래도 이제 이 표가 중복되는 표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여론조사라든지 또 당원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분들한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판세를 보면 다들 좋은 사람이 올라와서 이게 왁닥지껄 좀 이렇게 좀 네. 요란스럽게 소란스럽더라도 이 흥행을 좀 해야 되는데 저 두 분이 빠지니까 상당히 지금 김이 빠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또 한독수라고 하는 또 당 밖에 있는 사람까지 이야기를 하니 네.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참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산 넘어 산이라면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일입니까? 복경 의원님? 그렇겠죠.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무엇인가 희망을 주는 대선 과정이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워낙 우리가 진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나와도 1%, 3% 내에 승부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임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면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자기들끼리 여전히 권력 싸움에 몰두하고 있고 전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을 때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총리까지 탄핵하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한덕수를 스스로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하라라고 하면서 과거에 그 탄핵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민주당을 그 공격했던 그 자기들의 논리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이번 6월 3일 선거에 훨씬 더 많은 표차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그 표를 얻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되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깊게 진영 간으로 갈라진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의 어떤 시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도 한번 해석해 봅니다. 네,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언급, 그러니까 즉 대선에 나가진 않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얘기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를 놓고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리더군요. 과연 이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김은희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앞에 전체 맥락을 다 들어보셨습니다만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양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소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끝까지 대행으로서 대통령 선거까지 무사히 관리를 잘하고 그 임무를 마치겠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앞에 했던 게 관세 전쟁이잖아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을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소명을 하겠다 그러면 이 관세 협상이 끝나면 소명이 끝난 거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관세 협상이 끝나는 정도 하면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서 5월 3일이 이 공직자 사퇴 시한 아닙니까? 그때쯤 맞춰서 그럼 사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의구심을 들게 하는 또 단어 워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덕수 지금 대행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 평소에 굉장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그 고민을 많이 하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출마하지 않겠다,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내지 않는 건 뭐 한덕수 총리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조만간에 이러한 그 분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의식 같은 게 많이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 총리로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자리를 다시 대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만간에 저는 빠른 시간 안에
그 진퇴 여부를 또 출마 여부를 분명히 밝히실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복경 의원께서 한덕수 땡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처럼 읽혀집니다. 네. 저는 가능성을 왜 열어놔요? 아예 닫고 얘기를 해야죠. 말씀을 하시려면. 근데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저는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호순 논술위원. 자 그런데 약간 기시감이 느껴지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 시절에 자꾸 대선 후보에 이름이 올라가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한다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해가지고 나를 후보에서 빼달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좀 시기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선 후보 이제 그 지지율 2위까지 올랐던 때, 그리고 후보에서 빼달라고 했던 때가 언제냐면 2020년입니다. 네. 대선이 2년 남긴 시절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가 뭐 그대로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정도겠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2달 뒤 대선 아닙니까? 2달 뒤 대선인데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여론조사를 보면서 아마도 추이를 좀 살펴볼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아까 좀 전에 전해드린 이 여론조사 내용,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적합도가 3위 올라섰고 양자 대결로 하면은 1위로 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딴 생각, 한 총리는 안 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은 충분히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이제 경험상으로 본 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소추로 인한 그 직무정지 시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고건 전 총리가 대망론이 한참 있다가 이제 사그라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왔다가 또 사그라들었고요. 이런 몇 번 이 사례들이 있어요. 이 사례들이 뭐냐면 보통 그러니까 공직자를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에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 항상 그 정치권 전문 용어로 하자면 꽃가마를 기다리거든요. 그 꽃가마를 누군가가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집 앞에 이제 딱 당도를 해 놓으면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딱 올라앉으려고 하는 게 네. 보통 속성인데, 그렇다면 이제 한 총리가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재개부에 대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에 나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지고. 내일이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이니까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공직에서 사퇴를 하고 이제 그 후보 등록을 하는 건데 5월 3일까지만 사퇴하면 가능하죠. 이 부분에서의 변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 권한대행의 어떤 자기에 대한 자기인식, 의지, 네. 이런 부분이 하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전까지 나올 여러 번의 여론조사 결과, 거기에서의 지지율일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외부적인 꽃가마 여부. 요 세 가지가 맞아야 그다음 아마 한 총리가 출마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 권한대행이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도 당내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러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당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최악의 자충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정한 경선 질서를 흔들고 당의 화합을 해치는 발언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은 내일이 마감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대행이 거기 등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5월 3일까지만 공직에서 나오면 되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범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추대하는 방안, 특히 성일종 의원이 네. 주장을 하던데요.
어제 성일종 우리 당의 그 국방위원장 네. 좀 맡고 있죠. 의원이 SNS에 밝힌 내용이고요. 지금 뭐 사실 기사에 따르면 한 50명 정도가 연판장을 돌리려고 했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류해서 취소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적지 않은 우리 당의 의원분들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이런 이제 의견들을 좀 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하고도 질적으로 다른 이건 정말 상식 이하의 지금 발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망론이 꺼지는 과정에서도 봤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당의 후보가 지금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당의 후보를 잘 키워서 그 후보가 정말 지지율도 올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올려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키워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아예 이쪽은 뭐 신경도 안 쓰고 당 밖에 있는 지금 총리를 잘 해야만 되는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잘 해야만 되는 분을까지 데려와서 단일화하겠다는 이 빅텐트를 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앞서가는 발언이다. 그리고 아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선에 대해서 누구 한 명을 위해서 뭐 특혜를 주거나 누구 한 명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선 과정은 이미 이제 한덕수 총리는 떠났습니다. 경선 열차는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 가능성은 경선이 끝난 뒤에 우리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과 다시 또 1대1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까 정화석 의원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변수 정확히 분석을 하셨다고 보고 그 세 가지 변수가 과연 다음 주, 다다음 주 5월 3일까지 계속 이어질지 그게 아마 한덕수 총리의 마지막 고민의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이야기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권한대행의 차출론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거대한 음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뒤덮었다. 자, 각본을 쓴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측근들인 것 같고, 자, 감독은 친윤 지도부고 연출은 일부 찐윤 의원들인데, 그리고 주연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복귀영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그 찐윤 의원들의 각본이라고 보여집니까?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김문수 전 장관을 통해서 도모를 하다가 네. 아무래도 너무나 이게 폐쇄적이고 확장성이 없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한덕수 총리를 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성일종 의원이라는 분은 저랑 같은 충남에 네. 뭐 지역을 두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그 정권의 어떤 그 심장부 쪽과 소통을 하고 그 소통된 오다에 대해서는 매우 충실하게 행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당내에서 자기 입지도 다지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것 없이 혼자의 생각으로 의원들을 규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50여 명 정도가 일종의 한덕수 추대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윤석열 용산의 힘 현재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 보좌진들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힘이 당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추대론에 의해서 당내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경선 자체 흥행이 불이 꺼지니까 네. 현재 있는 주자들로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당 바깥의 인사로 일종의 그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한 일종의 쇼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무소속 혹은 기존에 있는 작은 정당의 틀을 일종의 그 이용해서 네. 후보가 된 다음에 최종 5월 10일 이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경선을 하는 이런 정도의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안에는 김종혁 그 부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그 정치 세력들이 아마도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다른 주자들은 당연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잠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죽 답답하면 한덕수 대행까지 끌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대행으로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지금 굉장히 이 통상
위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한덕수 대행께서 지금 하실 일은 이 부분 해결하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흔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꾸 나와라 말라 하니까 예. 하실 일 많으신데 예, 예. 많이 너무 흔들린 거 아닌가. 또 우리는 후보 나오라고 또 흔들고 예, 예. 야당은 또 대행 탄핵하겠다고 흔들고 그러니 뭐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예, 굉장히 예. 걱정입니다. 일각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예. 한덕수 총리 얘기를 그냥 좀 지나가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계속 의도적으로 언론에 내고 계속 의도적으로 마치 이 경선은 의미 없는 것이고 예.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랑 무슨 단일화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정말 진지하고 강력하게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이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예. 이렇게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의 그런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못 이기겠다라는 패배주의거든요.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